자, 지금 시간이 2022년 11월 28일 월요일이고요. 오후 6시 28분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 1.2% 내려서 312.21이에요. 자, 이거 분기봉인데, 분기봉은 322.81에 있는 상단선 맞고 내려와가지고 299.97 상단선보다는 높은 위치에 딱 중간 정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분기봉으로 보면 매수할 가치는 없는 거죠. 자, 월봉으로 보면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죠. 예. 아직도 상단선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분기봉, 월봉 다 상단선 위에 있는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상방은 못 본다. 자, 이게 다음 달이 되면, 예, 매도가는 얼마냐? 322.73입니다. 322.73. 요게 이제 다음 달 현재 기준에서 다음 달 매도가. 예, 이 정도 된다는 얘기고요. 매수가는 293.88. 예, 293대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월봉은 매수 용도로는 못 쓴다는 얘기예요. 매도하기에도 쉽지 않지만 매수하기에도 어려운 그런 형태의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양봉이 그려졌다고 해서 다음 봉이 매수하기 유리한 구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주봉이에요. 어라? 주봉은 하단선이 있죠. 여기 보시면 하단선이 311.65예요 311.65. 오늘 저가는 311.28입니다 그러니까 찍었죠. 자, 주봉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하단선에 가깝죠. 상단선 어디 있냐? 상단선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 못하죠. 네. 매도 못해요. 자, 하단선이고 상단선은 여기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매도자가 노릴 자리는 여기입니다. 매도자. 여기는 매수자죠. 근데 매수자가 매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저가를 지켜야 돼요. 예? 저가를 지켜야 매수를 할 수가 있는데 저가가 깨졌어요. 그래서 저가가 붕괴됐을 때는 다이렉트로 매수를 가져갈 수가 없고요. 일봉을 두시고 일봉이 전봉 저가를 깨지 않으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오늘 저가 안 깨면 사도 돼. 주봉의 하단선이 막아주니까. 근데 내일 오늘 저가를 깼다. 그럼 내일도 사면 안 되는 거죠. 저가를 지키는 날까지는 이제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고, 매도는 아닌 거죠. 매도는 320.27. 예. 이 값만, 이 값 위로만, 예, 가능해요. 이번 주 기준으로는 신규 매도를 하겠다 그러면 저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럼 지금 위치에서 8% 올라야 돼요. 8%. 쉽지 않겠어요. 개인적으로 8%가 올라가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매도 기회가 올까? 잘 모르겠어요. 안 올 수도 있어요. 안 오면 안 하는 거죠. 네. 안 오면 안 한다. 네, 그게 기본 전략이에요. 네, 일봉은 완전히 공중에 떴습니다. 네, 위도 열려 있어요. 위 얼마까지 열려 있냐면 317점 여기까지. 지금 상태면 317.10까지는 열려 있는 거예요. 그 아래는 매도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일봉은 밑으로는 310.50까지 열려 있고. 그러니까 저가를 깰 수도 있고 고가를 넘어가면 317대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럼 이런 일본 가지고는 사실 거래 못하죠. 예, 지금은 일본 가지고는 거래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럼 이제 주봉을 보시고, 주봉은 지금 매수가에 가깝잖아요. 어쨌든 주봉은 매수가에 가깝고 매도가에 가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공격적으로 매도 전략을 가져야 될 이유는 없다. 예, 저는 없다고 봐요. 자, 그 다음에 선물은 뭐 분기를 볼 필요가 없죠. 며칠 안 남았어요. 네. 자, 네, 똑같고 보시다시피 네, 지금 이게 다음 달인데
다음 달에 매도가가 323.21이에요. 323.21. 그리고 매수가는 얼마냐? T3이거든요. 318.96. 아니다. 296.07. 예. 그러니까 이번 달 저가를 지킬 생각 역시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은 매수가에 가깝다. 보시다시피 하단선에서 튕겼어요. 잘 보세요. 하단선에서 튕겼지. 예. 상단선은 여기 있죠. 그러니까 매도하려면 321.31 위로 올라와야 돼요. 이번 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가를 깬 건 굉장히 긍정적인 시로인데 매도할 만한 이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똑같죠? 여기에요. 여기 매도하려면 317.72 이 정도까지는 놔야 돼요. 그리고 매수하려면 여기죠. 여기 311.23. 그러니까 일봉은 저가도 방어 안 하지만 고가를 넘으면 꽤 많이 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공격적으로 하방을 공략할 이유는 제 기준선에서는 없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뭘 보여드려야 되지? 이거. 자,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보시고, 이번 달은 그 전환선 구가 322.89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 매도하라 그러면 322.89 위에서 매도하면 되고, 만약에 다음 달에 매도하고 싶어, 그럴 수 있잖아요. 저는 계속 매도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달에 매도가는 다음 달에 전환선 구가 얼마냐면 322.53입니다. 322.53. 왜 이 수치를 보여드리냐면, 잠깐만요. 자, 요 수치예요. 322.53. 자, 보여드릴게요. 322.53인데, 요 수치, 요게, 월봉으로 봤을 때, 코스피 200 지수, 여기요. P4 322.73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다고. 지금 만들어진 수치로 보면 월봉에 있는 상단선의 위치와 월봉에 있는 전환선 구값이 거의 같아요. 같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선까지는 올라와 줘야 매도할 만한 가치가 생기는 게 아닌가 라는 일단 판단이고요. 그리고 다음 달이 시작된다고 해도 뭐 바로 내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 꼴이 그려야 되니까 이 꼴이 그릴 시간은 필요하다 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마 만기일까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첫째 주에 만기가 올 건데, 이번 주가 이틀이니까 이번 주를 이제 첫 주라고 정의하지 않는 거죠. 11월 5주라고 정의를 했을 때 목요일이 이번 주에 있기 때문에 다음 주가 12월 첫째 주라고 정의를 하고 목요일이 만기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기일은 어쨌든 위에서 마무리하지 않겠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전환선 구까지 갔다가 이제 얻어 터지고 내려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 하락하는 모양새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를 더 보여드릴게요. 확인하시는 김에. 자, 저기는 보여드렸어요. 전환선 9는 보여드렸습니다. 이 위에서 매도 전략을 가져가는 게 지금은 가장 안전해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를 온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 오고 떨어질 수도 있어.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런 방법이 지금은 제일 안전한 방법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위로 올라타도 매도입니다. 올라타도. 그러니까 322.53 위로 올라가서 막 330을 넘고 333도 넘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내려온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오늘 거래인데, 사실 오늘 거래에서 뭐 옵션은 그다지 특이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옵션은 뭐 37억이니까 여기 13억이고 아직 이게 시장을 좌지우지할 만큼의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게 100억 단위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14억이죠. 이걸 누가 1,400억이라고 읽던데 여기는 37억이죠. 그러면 이제 그분 기준으로 이게 3,700억이 되는 거예요. 자, 개인이 3,534억을 샀고 외국인이 1,252억, 기관이 2,662억을 팔았어요. 근데 외국인이 선물을 5,833억을 샀습니다. 5,833억. 그럼 이게 누적으로 되면 도대체 얼마죠? 1조 9천억이에요. 보시면 1조 9천억입니다. 지금 누적으로 1조 9,222억이에요. 거의 2조 원 돈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월요일이죠? 그럼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8일 남았어요. 8일 동안 누적으로 1조 9천억이다. 그러면 일단 저는 다 팔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 팔기는. 이거 만약에 팔아제끼려면 한 3일 정도 걸리거든요. 3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공격적으로 내려간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다 팔아제끼는데 필요한 시간이 3일이에요. 그럼 3일 동안 다 팔았어. 그럼 이번 주 목요일이죠. 그럼 남은 금, 월, 화, 수, 목 5일 동안에 선물을 매도 쳐가지고 돈을 벌 수 있어요? 제 기준에는 없거든요. 제 기준은 없어 보여요. 그러면 만기일까지 급락은 없는 거야. 오르고 내리는 건 있어. 근데 급락은 없어 보여요. 급락은 이 누적된 돈으로 봐서는 급락은 안 할 거다. 더군다나 외국인은 지금 오늘도 5,833억을 샀는데 이건 손실 내려고 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주봉으로 봤을 때 1차적으로 저점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건 뭐냐, 자, 이건 지금 잠깐만요. 선물합 누적 외국인 맞죠? 지금 보면 손익분기점이 307.50이에요. 307.50. 그래서 여기서 잠깐만요. 선물이 녹색이에요. 선물이 녹색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옵션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295에서 335로 조정해서 볼게요. 그러면 지금 선물의 단가가 얼마냐? 선물이요. 300이죠. 선물의 누적으로 따졌을 때 단가가 300이에요. 301. 외국인의 선물 단가는 301밖에 안 된다고요. 근데 지금 310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고. 여기서 떨어져도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외국인이 지금 선물을 들고 있는데 들고 있는 선물이 내리면 손실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외국인은 올라도 수익이고 내려도 수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어디서든 팔 수 있어. 어디서든 팔아도 수익이죠. 312에 팔아도 315에 팔아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선물의 평균 단가가 높아, 한 317 정도 돼, 그럼 이건 무조건 올라야 돼요. 무조건 올라야 되는데 지금은 평균 단가가 301 정도라면 여기서 10% 빠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선물은 자유롭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당장은 저는 내릴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내리기보다는 오르기에 더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전체적인 스펙트럼을 본다면 외국인이 선물을 보유하고 있는 단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기 때문에 조정을 한다고 해도, 내일 당장 판다고 해도 외국인의 입장에선 손실볼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자유롭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자유롭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만 단기적으로는 상승을 보는 게 더 현명하지 않냐. 지금 5,800억 넘게 샀는데 2조 원 가까이 들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거 하방이 맞다라는 얘기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공격적으로 매도하기에는 아쉽다. 내려가도 공격적으로 못한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내려가더라도 지금 선물의 보유 상태만을 봤을 때는 이건 하방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 거죠. 더군다나 주봉이 지금 하단선으로 막아놓은 상태라면 매도를 공략하려면 최소한 위로 올라오는 편이 더 나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11월 봉을 어떻게 끝낼 거냐, 그게 관건이에요. 11월 봉을 끝내고 나서도 만기일까지 목금 월화수목 6거래일이 있기 때문에 6거래일이면 충분히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상태에서 내일하고 모레는 월봉을 끝내는데 아마 집중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수요일까지도 선물 매수가 줄지 않는다면 만기일까지는 최소한 상방으로 가는 흐름이 먼저 나오고, 만기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선물 매수분이 전부 빠질 거잖아요. 빠지고 나서 그 다음에 내리면 제대로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일단 제 머릿속에 있는 계획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 있는 매도가는 전환선 9, 이것만 보고 있다는 거지. 이 전환선 9의 수치만 보고 최소한 이 전환선 9에 가까이 접근해야 조금 더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도 전략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